거의 모든 것의 역사. 빌 브라이슨, 이덕화 농긴,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이래 세계적 화제가 된 과학 교양서 A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 빌 브라이슨. 대학 입시의 논술이나 면접의 질문거리를 찾는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구해 읽을 책 최재천 교수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이후 과학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 올해의 책 조선일보 2003년 중앙일보 2004년 KBS TV 책을 말하다 2004년 영국 아마존 1위 미국 아마존 2위에 등극한 최고의 과학 교양서 뉴욕 타임즈 북 리뷰의 29주간 장기 베스트셀러까지. 빌 브라이슨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학이 해결하려고 했던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의문들을 따라가는 가장 멋진 여행기를 소개해준다. 한없이 다양한 의문을 가진 작가가 대폭발 빅뱅에서 인류문명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일생을 건 눈부신 탐험이고 지적 오디세이다. 저자가 말했듯이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고 아주 조금에 불과했던 그 무엇이 어떻게 우리로 바뀌게 되었으며 그 사이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물론 그것은 엄청난 일이다. 빌 브라이슨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자들을 섭렵했다. 그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지루하게 느끼고 두려워했던 지질학, 화학, 화석학, 천문학, 입자, 물리학과 같은 분야들을 통해서 과학을 새롭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은 엄청난 도전이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더 큰 흥미를 느낀다. 지표면에서 수천 킬로미터 밑에 있는 지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우주의 크기와 조성을 어떻게 알아냈고 블랙홀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6억 년 전의 대륙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도대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빌 브라이슨은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질문들을 끊임없이 쏟아냈던 가장 매력적이고 괴팍하고 능력있고 바보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 세계에 대해서 때로는 심오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있기도 하면서도 언제나 명백하고 즐거운 모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훌륭한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이 그렇게 심오한 뜻을 가진 적도 없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런 놀라움과 환희로 가득했던 적도 없었다. 까치글방 홈페이지 www.까치북스.co.kr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빌 브라이슨, 이덕화 농긴, 까치 A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 by Bill Bryson Copyright 2003 by Bill Bryson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까치 Publishing Company Limited Korean Translation Right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Jed Metz Inc. through Eric Yang Agency Seoul. 이 책의 한국어 판권은 에릭 양 에이전시를 통한 Jed Metz Inc. 사와의 독점 계약에 의해서 까치글방에 있습니다. 신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역자 이덕환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이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졸업, 이학석사, 미국 코넬대학교 졸업, 이학박사,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 연구원, 1985년부터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 전공 비선형, 분광학, 양자화학, 여기서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까치, 1995년 그림으로 보는 분자세계와 대칭성, 한국경제신문 1996년 확실성의 종말, 사이언스북스 1997년 셜록 홈스의 과학 미스테리, 까치 1999년 녹색과학 한승 2000, 먹거리의 역사 까치 2002년, 산소 자유아카데미 2002년, 볼치만의 원장 승선 2003년, 수상 한국과학저술인협회 저술상 2002년, 현직 교정 김인애.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저자 빌 브라이슨, 역자 이덕환, 발행처 까치 글방, 발행인 박종만, 주소 서울시 종로구 행춘동 27-5, 전화 02-735-8998, 736-7768, 팩스밀리 02-723-4591, 홈페이지 www.까치북스.co.kr, 전자우편 까치 4 골뱅이 unitel.co.kr, 등록번호 1-528, 등록일 1977년 8월 5일, 초판 1세 발행일 2003년 11월 30일, 23세 발행일 2009년 3월 5일, 갑 뒷표지에 쓰여있음, ISBN 978-8991-7291-364-1, 03400, 맥건과 크리스에게. 차례 감사의 글 7쪽, 서문 11쪽, 제1부 우주에서 잊혀진 것들, 제1장 우주의 출발 21쪽, 제2장 태양계에 대해서 32, 제3장 에반스 목사의 우주 43, 제2부 지구의 크기, 제4장 사물의 크기 57, 제5장 채석공 76, 제6장 성난 이빨을 드러낸 과학 92, 제7장 근원적인 물질 110. 제3부 새로운 시대의 도래, 제8장 아인슈타인의 우주 129, 제9장 위대한 원자 147, 제10장 나베 탈출 164, 제11장 머스터 마크의 쿼크 176, 제12장 움직이는 지구 189, 제4부 위험한 행성, 제13장 충돌 205, 제14장 땅속에서 타오르는 불 224, 제15장 위험한 아름다운 240, 제5부 생명 그 자체, 제16장 고독한 행성 255, 제17장 대륙권 속으로 271, 제18장 망망대해 285, 제19장 생명의 기원 302, 제20장 작은 세상 318, 제21장 생명의 행진 337, 제22장 모두에게 작별을 352, 제23장 존재의 풍요로움 368, 제24장 세포들 390, 제25장 다윈의 비범한 생각 401, 제26장 생명의 물질 417, 제6부 우리의 미래, 제27장 빙하의 시대 439, 제28장 신비로운 양족 동물 454, 제29장 부지런했던 유인원 474, 제30장 안녕 490, 주 500, 참고문은 528, 역자 후기 539, 색인 542. 감사의 글. 2003년 초에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이안 테터솔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었다. 나에게 큰 격려가 되었던 그의 편지는 고대 유적지인 페리게가 포도주로 유명한 곳이 아니고 속과 종,
이상의 분류를 이탈릭체로 나타낸 것이 창의적이기는 하지만 올바른 표기법은 아니며 최근에 내가 찾아가 보았던 오로르 게셀리의 표기법 등을 포함해서 자신의 전공인 초기 인류에 대한 내 원고의 오류들을 재치있게 지적해줬다. 이 책에 부끄러운 실수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테토슬 박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충분한 감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 죄송하지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나의 끊임없는 질문에 인내를 가지고 너그럽게 친절하게 대답해준 다음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미국, 뉴욕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이안 테터솔, 뉴햄프셔 주의 하노버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의 존 소스텐센, 메리 케이 허드슨, 데이비드 브랜치 플라워, 뉴햄프셔 주의 레바논에 있는 다트머스 히치콕 의료원의 윌리엄 압두 박사와 브라이언 마시 박사, 아이오와 시티에 있는 아이오와 자원국의 레이 앤더슨과 브라이언 워치크, 네브라스카주의 오처드에 있는 네브라스카 대학가 에시프 화석지역 주립공원의 마이크 브루히스, 아이오와주의 스톰 레이크에 있는 부에나 비스타 대학의 척 오펜버거, 뉴햄프셔주의 고람에 있는 워싱턴 산천문대의 연구부장 켄 란코트,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지질학자 폴 도스와 그의 부인 하이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랭크 아사로, 국립지질학회의 올리버 페인과 린 에디슨, 인디애나 퍼듀 대학의 제임스 오 파로우,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해양지질물리학 교수인 로저 엘라슨,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의 제프건, 텍사스 댈러스의 제리 카스텐, 그리고 디모인의 아이오와 역사학회 직원들, 영국 런던 임페리얼 대학의 데이비드 카플린, 자연사박물관의 리처드 포티, 렌 앨리스, 캐시 웨이, 옥스퍼드에 있는 생물인류학 연구소의 로저린드 하딩, 웰컴 연구소에서 일했던 로렌스 스마일 박사, 더 타임즈의 키스 블랙모어,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하제부르크의 로버트 에번스 목사, 캔버라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의 앨런 손과 빅토리아 베넷, 캔버라의 루이스 버크와 존 홀리, 시드니 모니 헤럴드의 앤 밀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지질학회에서 일했던 아인 루왁, 빅토리아 박물관의 토마스 H. 리치, 애들레이드에 있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의 팀 플래너리 관장, 시드니에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 주립도서관에 친절했던 직원들, 기타, 웰링턴에 있는 뉴질랜드 박물관의 안내소 관리인 수퍼빌, 나이로비에 있는 케냐 국립박물관의 엠부아 박사, 후안 메이스, 일라니넨 갈라, 그리고 패트릭 얀슨 스미스, 제럴드 하버드, 마리아느 벨만스, 앨리슨 투레트, 레리 핀레이, 스티브 루빈, 제드 매치, 캐롤 히튼, 찰스 레이 엘리엇, 데이비드 브라이슨, 펠리시티 브라이슨, 벤 맥린, 닉 사우던, 패트릭 갈라거, 레리 아시미드, 그리고 뉴햄프셔주의 하노버에 있는 호이 도서관의 유례 없이 친절했던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언제나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한 인내심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내 신시아에게도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어느 날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가 친구 한스 베텍에게 일기를 쓰고 싶다고 하면서 책으로 공개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을 기록할 생각이야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지 않겠나라는 베테의 무릎에
실라르드는 물론 그분은 진실을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그 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실 거야 라고 대답했다. 한스 크리스티안 폰 바이어 원자 길드리키. 서문. 당신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나에게는 당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큰 기쁨이다. 나는 당신이 이곳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우선 당신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자 떠돌아다니던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원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협력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배열되어야만 했다. 너무나도 특별하고 독특해서 과거에 존재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존재하지 않을 유일한 배열이 되어야만 한다. 그 작은 입자들이 우리가 바라듯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아무 불평도 없이 정교하고 협동적인 노력으로 당신의 육체를 유지시켜줄 것이고 그런 노력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도 않을 우리에게 귀중한 삶을 경험하도록 해줄 것이다. 원자들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수수께끼다. 원자 수준에서 보면 당신의 존재 자체는 조금 더 감사할 것이 못된다. 당신의 원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사실 원자들은 당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어쨌든 원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들 스스로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좀 인상적인 상상이기는 하지만 만약 쪽집게로 당신 몸에서 원자들을 하나씩 떼어내면 미세한 원자 먼지 더미가 생길 것이다. 그 원자들은 당신의 일부였지만 실제로 한순간도 살아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들 모두가 당신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목표이다. 그렇지만 원자들은 아주 변덕스러워서 실제로 원자들이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간은 아주 잠깐에 불과하다. 정말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의 일생은 평균 65만 시간, 약 72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적당한 순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에 가까운 순간에 당신의 원자들은 당신의 존재를 마감하고 조용히 떨어져 나와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 버릴 것이다. 그것으로 원자와 당신과의 관계도 끝나버린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일반적으로 우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구에서는 기꺼이 모여들어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원자들과 똑같은 원자들이 우주의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생명체는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약간의 칼슘, 소량의 황, 그리고 다른 평범한 원소들이 조금씩만 있으면 된다. 동네 약국에서 찾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당신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경우에 유일하게 특별한 점은 그것들이 당신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물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기적이다. 원자들이 과연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 생명체를 만드는가에 상관없이 실제로 원자들은 다양한 것을 만들고 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 있다. 원자들이 없으면 물이나 공기나 바위도 있을 수 없고 별, 항성이나 행성도 있을 수 없으며 저 먼 곳에 있는 성간 물질이나 휘두는 성운도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의 우주를 물질적으로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들은 너무나 흔하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주가 반드시 작은 입자들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거나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는 빛과 중력을 비롯한 물리적 성질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우주 자체가 존재해야 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우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 동안에는 원자도 없었고 원자들이 떠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도 없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들에게 감사해야만 한다. 원자가 존재하고 그 원자들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당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
당신이 21세기에 살면서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추게 되기까지는 놀라운 생물학적 행운이 이어졌던 것이 분명하다. 지구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미묘한 일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했던 수십억에 이르는 생물 중에서 99.99%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이미 알고 있듯이 지구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고 놀라울 정도로 하찮은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잘하지만 멸종시키는 일에도 능숙한 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존재의 이상한 특징이다. 지구상에 탄생했던 생물 종들은 대략 400만 년 정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하고 싶다면 원자들처럼 변덕스러워야만 할 것이다. 당신의 모습, 크기, 색깔, 다른 생물종과의 관계 등을 비롯한 모든 것을 수시로 바꿀 각오를 해야만 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의 과정은 일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길버트 해설리반의 오페레타 가사에 나오듯이 원시적인 원형질의 원자덩어리가 지능을 가진 현대의 직립 인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적절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종으로 변해야만 했다. 그래서 지난 38억 년 동안 당신은 산소를 싫어하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했으며 지느러미와 팔, 다리와 멋진 날개를 기르기도 했고 알을 낳기도 했으며 혀를 날름거리기도 했고 몸이 매끄럽기도 했고 털을 기르기도 했으며 땅속에서 살기도 했고 나무 위에서 살기도 했으며 사슴처럼 크거나 쥐처럼 작기도 했다. 그런 진화의 길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났더라도 당신은 지금 동굴 벽에 붙어서 사는 조류가 되었거나 바닷가 바위 위에서 빈둥거리는 해마와 같은 짐승이 되었거나 아니면 수심 20m 물속에 사는 맛있는 개치렁이를 잡기 위해서 잠수하려고 머리 위에 숨구멍으로 공기를 뱉어내는 고래가 되었을 것이다. 당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적절한 진화의 길을 따라오게 된 것도 행운이었지만 당신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기적이었다. 지구의 산이나 강이나 바다가 생기기도 훨씬 전이었던 38억 년 전부터 당신의 친구와 외가의 선조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짝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었고 자손을 낳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운명과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당신의 조상 중에서 어느 누구도 싸움이나 병으로 일찍 죽지도 않았고 물에 빠지거나 굶거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어버리지도 않았으며 방탕에 빠지거나 부상을 당하지도 않았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짝에게 아주 적은 양의 유전 물질을 전해주어서 결국은 놀랍게도 아주 짧은 순간이기는 하지만 당신을 존재하도록 해주는 유일한 유전 조합을 만드는 일까지도 외면하지 않았다. 이 책은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이다. 특히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곳까지 어떻게 오게 됐고 아주 조금에 불과했던 그 무엇이 어떻게 우리로 바뀌게 됐으며 그 사이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감히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고 붙였다. 실제로 모든 것의 역사를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운이 따른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개인적인 동기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 배웠던 그림이 있는 과학 교과서 때문이었다. 초라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며 놀라울 정도로 두꺼웠던 1950년대의 전형적인 교과서였지만 첫 부분에 나를 사로잡았던 그림이 있었다. 큰 칼로 지구의 4분의 1을 잘라낸 단면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 전에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없었다고 믿기는 어렵지만 정신이 팔려버렸던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랬던 모양이었다. 솔직히 내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미국 평원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동쪽으로 달리는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 아메리카와 북극을 가로지르는 6,400km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후 점차 내 관심은 학구적으로 바뀌어서 그 그림의 과학적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즉 지구가 불연속적인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심에는 철과 니켈이 태양 표면과 같은 정도의 온도로 뜨겁게 녹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다. 지금도 내가 그림의 설명을 보고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아냈을까 하고 정말 궁금하게 여겼던 사실을 기억한다. 당시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한순간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외과 의사나 배관공처럼 남들이 알기 어려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의 주장을 믿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우리가 수천 킬로미터 밑에 땅속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가를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X선이 통과할 수도 없는 지구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내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것이 그 이후로 과학에 대한 내 생각이었다. 한껏 들뜬 나는 그날 밤 그 책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저녁을 먹기 전에 펼쳐봤다. 그런 내 모습을 보신 어머니가 내 이마를 짚어보면서 어디 아프지 않냐고 물어볼 것이라는 기대는 어긋나버렸지만 나는 첫 쪽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 책은 전혀 흥미롭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 책에서는 보통 학생이 떠올릴 수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지구 속에 뜨거운 태양이 존재하게 됐을까? 땅 속에서 태양과 같은 것이 불타고 있다면 왜 발 밑에 땅이 뜨겁지 않을까? 내부의 다른 물질들을 왜 녹아버리지 않을까? 아니면 녹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속이 모두 타버리고 나면 지구는 텅 빈 공간으로 꺼져 들어가고 표면에는 큰 구멍이 생기게 될까? 도대체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아낼까?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러나 그 책의 저자는 그런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했다. 사실은 배사구조, 향사구조, 축성단층, 축성단층. 과 같은 전문 용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렸다. 마치 모든 것을 비밀로 감추어두면 냉정할 정도로 심오하게 보일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교과서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흥미롭게 만들어선 안 되고 정말 흥미로운 것으로부터 장거리 전화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비밀스러운 약속을 했던 것 같았다. 오늘날 나는 명쾌하고 감탄할 만한 수준의 글솜씨를 자랑하는 과학 저술가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알파벳 중에 하나인 F만 선택하더라도 티머스, 페리스, 리처드, 포티, 팀, 플래너리 세 사람이 떠오른다. 이미 자꾸 했지만 신화와 같았던 리처드 파인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내가 배웠던 교과서를 저술하지 않았다. 내가 배웠던 모든 교과서는 모든 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명백해진다는 재미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어린 시절에 심사숙고했던 문제들을 보여주는 설명을 해주면 미국 어린이들이 고마워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과학은 엄청나게 재미없다고 생각하면서 자라게 됐다. 한편으로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능하다면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것도 역시 그동안 과학에 대한 내 입장이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아마도 4, 5년 전에 나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에서 달빛이 비치는 바다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불현듯 내가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바닷물은 5대5의 물과는 다르게 짠맛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다.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 바닷물의 염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지도 몰랐지만 바닷물의 염도가 도대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1970년대 말까지는 과학자들도 역시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염도 물론 바닷물의 염도는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나는 양성자가 무엇이고 단백질이 무엇인지 몰랐고 퍽후와 중성, 화살을 구별하지도 못했고 지질학자들이 협곡의 바이층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몰랐다. 중성 별에 가깝다. 별에 가까운 것. 사실은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나는 그런 문제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어떻게 발표내는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는 조용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충동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관심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라는 문제였다. 도대체 지구가 얼마나 무겁고 바위가 얼마나 오래됐고 지구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과연 어떻게 알아낼까? 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고 우주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어떻게 이해할까? 원자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알아낼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자들이 왜 지진을 예측하지 못하고 다음 수요일 경기에 우산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를 말해주지 못할까?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일부를 책과 잡지를 읽고 놀라울 정도로 바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고상하고 인내심을 가진 전문가를 찾아내기로 했다. 결국 그 일에 3년이 걸렸다. 과학의 신비로움과 성과에 대해서 너무 기술적이거나 어렵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글을 쓸 수는 없는 것일까를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이 책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이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다루어야 할 주제가 엄청나게 많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65만 시간이 채 안 된다. 이제 시작을 해보기로 한다.
제1부 우주에서 잊혀진 것들. 모든 행성은 같은 평면에 있다. 모든 행성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알다시피 완벽하다. 찬란하다. 신비롭기도 하다. 태양계에 대한 천문학자 조프리 마스의 설명. 제1장 우주의 출발. 양성자가 얼마나 작고 공간적으로 하찮은 것인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양성자는 그저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다. 18